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 잘 파악하고 여러 번 읽으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서술자인 나의 감정 변화와 내면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자, 나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소설가인 나라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과거로 넘어가면서 다시 현재로 오게 되는 역수행적 구성을 취하게 돼요. 역수행적 구성. 근데 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있으니까 주인공 시점이 되겠네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자신의 감정 변화 솔직하게 드러내고 신빙성 있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3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2번. 자, 기역 미음에 대한 구절풀이 문제예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디귿을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에서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더듬거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빨리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집을 빨리 보라는 마음, 그 다음에 장갑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형편 이런 거랑 대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게 되면 나는 원래 말을 할 때 더듬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거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이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소설에서의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이 소설에 나는 실제의 저를 그대로 투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누구나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어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레벨이 높은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때부터 난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실현당한 거죠. 그러면 자, 현아가 시집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다음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춥긴 한데 더 시련에 빠진 계절이었기 때문에 더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창작한 내용 구상을 추측해 봤습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내용 일치랑 맞춰가지고 맞물려서 기억해주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구조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 맞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건 당연히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니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6번. 나에게 있어서 고향이 지닌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그래서 고향은 직장에서 돈을 세는 기계가 되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스스로를 위한 또는 위로해주는, 스스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안식처의 의미를 담게 된다. 안식처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산보 가는 길에서 보면 마음의 정처 이런 거 나오죠. 전에 배웠던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7번. 자, 윗글의 서술자인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다양한 종류의 화자를 설정하여 글을 쓴 것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양한 종류의 화자를 설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선생님, 직장의 상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화자로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생략된 부분 줄거리도 있죠, 지금. 8번. 내 영혼을 쓰다듬고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글을 쓴 이유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촉촉해지게 만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보면은 현아의 남편, 살짝만 올려놓을게요. 현아의 남편은 죽기 전에 나에게 시집을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유언 남긴 거 아니죠. 유품을 찾아가지고 이제 준 거기 때문에 그때 발견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준 거야. 그리고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자, 그다음에 10번. 내가 생각하는 기억의 이유.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뭐 친구의 우정도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들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지 않았던 거다.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집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 11번. 자,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직장을 그만둔 뒤에 나는 처음으로 어지러움증 가까운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그죠? 어지러움증을 느낀 건 이건 내용 잘 이해하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현아에게 들은 이야기들과 되돌려받은 시집을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당황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2번은 1번이 정답이겠죠. 독백 형식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조금 쉬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물의 내면의식 서술하는데 중요한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3번에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대학을 생각한 것에 대해 자책 자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자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학을 염두에 두지 않다가 우습게 다시 대학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자책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14번 기억의 기능을 봅시다. 자, 시집. 자, 시집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시집을 받고 나서 현아와 시집에 대해서 추억에 이제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래서 선택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찾아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자, 청계천 칠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떤 황소목에 걸려있는 방울을 보게 되는데 그 영롱한 소리 방울 소리를 보면서 이승의 짐승이 아니었던 소를 물고 해질녘 이런 걸 했던 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던 이런 과거를 떠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15번. 내가 A의 상황에서 시를 썼다라고 한 거예요. A를 보면 그때부터 난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차인 거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자 이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자 그다음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고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빈집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6번에 보면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일치에 초점을 맞추면 적절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나는 시를 멀리함으로써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시를 멀게 한 이유는 멀어지게 된 이유는 현아와의 어떤 그 시련의 아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를 갈등의 해소 수단으로 보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넘겨짚은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기억의 문맥적 의미예요. 기억을 보시면 자, 지난 날을 더듬어 보니라고 하는 건 과거를 약간 추억하고 더듬어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회상하는 느낌이니까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렴풋한 생각이나 기억을 이제 찾아내는 거. 이렇게 가장 적절한 내용일 거고. 그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A를 참고해서 내가 글을 썼대요. 자, A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넋두리가 있고 푸념하고 푸념도 있었지만 차츰 내 글의 방향과 형식이 잡혀갔고 인생이니 우주니 하는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뜻도 모를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살아온 얘기이자 내 이웃들의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글을 쓰다 보니까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요거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썼다면 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거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19번. 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의 의미는 20년 동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그 이유는 이제 둘이 이제 동시에 좋아했죠. 그래서 친구가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둘 다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자, 다음 중에 내가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업이랑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2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20회 동안에 갇혀 있었던 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랑 관련이 없죠. 여기는 모두 다 작가랑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입니다. 그다음에 21번.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자신이 우습기만 했대요.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을 봐야겠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체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건 이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22번. 자, 밑줄 친 부분의 이유 마찬가지로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서둘러서 나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 자, 궁금했죠. 특별히 얘기도 안 해줬고 도대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 때문에 이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23번. 자, 나의 기억 속에 나타나는 현아의 모습과 관련이 없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나의 기억 속에서 현아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 중에 관련이 없는 것.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작고 아담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서 보게 되면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본문에 보면은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요 예전의 몸을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과거랑 지금 현재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24번. 자, 보기에 나타난 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현아를 만나기 전이죠. 만나기 전에 이제 이 크스니가 그 주인공이 이제 시를 썼던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 약간 중이병 걸린 애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죠. 3번은 관련이 없네요. 자,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이 꿈꾸는 중이병 걸린 그 느낌이죠.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창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26번. 자, 현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쓴 시의 성격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자기가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 5번은 관련이 없죠.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자기가 레벨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비하하고 비하한 거라기보다 깨우침을 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27번. 자, 이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와 친구는 서로 진심을 위해주는 속내를 다 말해주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28번. 내가 현아를 사랑스럽게 느낀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뭐 이거 다 나오죠, 본문에. 그다음에 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뭐 원인과 결과는 아니에요. 얘가 좋으니까 이게 경향이 바뀐 거지 이거를 바꾸게 해 줘서 좋은 건 아니죠. 인과관계가 선후관계로 잘못 연결돼 있어요. 자, 29번. 내가 쓴 연애시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탈속적이다라고 하는 건 연애시보다는 이제 현아를 만나기 전에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을 때 비포의 느낌이 이제 이쪽이고 여기 나머지는 모두 다 애프터의 느낌이고 이렇게 가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0번. 자,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나의 지금 현재 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걸 찾아주면 돼요. 자, 주는 표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찾아주면 4번이 정답이네요. 눈 위의 발자국이 현아의 집으로 이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 위의 발자국이 현아의 집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팩트만 전달해 주는 거고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심리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하하듯이 눈이 내렸다. 붕 뜬 것 같았다. 나머지는 모두 다 직접 제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 거는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렘 기대감을 가지지만 눈이의 발자국을 보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때 눈이의 발자국이 현안의 집으로 이어졌다는 건 심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뿐이지 특정한 심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좋은 문제는 아니죠, 이건. 그냥 체크만 일단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장난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에 31번. 나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힌 게 있었죠. 그래서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 요거를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위의 발자국 4 하면 딱 네어절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32번. 자,
출침 부분의 갈등의 양상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순간 얼른 뛰어가 두 사람의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적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자, 이 내적 갈등하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써 있네요. 1번이 정답. 그다음에 33번. 자,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친구랑 현학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 얼굴이 화끈거렸다 라고 하는 거에 신미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부끄러움. 내가 공연히 오해를 했네. 라고 해서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자, 맨 35번. 자, 실없이 웃음을 지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실없이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실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 내가 눈사람 만드는 걸 거절한 이유는 이제 빨리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장갑 때문에 초라한 손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현아가 나의 시집을 빨리 읽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음. 자, 고등학교 이후의 나의 삶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고등학교 이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과거 자신의 삶을 가지고 소설을 창작했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죠. 한동안 현아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제 글도 쓰지 않았으니까. 자, 38번. 이 글로 봐서 과거의 나의 시집에 대한 현아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자, 3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시집을 전해받지 못해서,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예요.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았냐? 시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수 없었죠. 좋다 싫다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39번. 자, 뭐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미출침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집이 저한테 전달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면 남편이 내 친구였나?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집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라고 하는 거. 이제 시집을 본 거야? 그때 본 게 아니라? 라고 한 거고. 시집을 이제서야 돌려주겠다고? 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시집을 이제 돌려주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의 유품 속에서 시집이 나왔다라고 하는 현아가 이제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놀라는 장면인데 현아가 근래에 시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서 돌려주겠다고 라고 하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서 돌려주겠다고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시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요거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의 유품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의 친구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너에게 시집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썩 좋은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말장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 40번. 밑줄 친 부분의 답변입니다. 그 친구가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우정과 사랑하는 마음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들을 담은 시집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정성을 생각해서 버리지도 못했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걸 주지 못했고 아까 있었던 서술형 문제랑 답이 똑같죠. 요거는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자, 41번.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집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 요거 조건에 맞춰서 쓰는 건데 내용이 똑같죠. 현아와 어울리는 시들만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42번.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이 소설의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고요. 자, 그러면 서술자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1번이 정답이네요. 현아는 시집을 돌려주기 위해 나를 만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거고 44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비포 시죠. 현아를 만나기 전의 시 약간 잠언적이고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멋진 글귀 이런 느낌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상징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거기서 부정적 현실 나오는 건 전혀 없죠, 지금. 현실은 관련이 없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5번. 다음 중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러면 직접 제시가 되겠네요.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걸 대놓고 드러내는 거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짧은 신음을 내뱉고 뒤적임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심리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써있는 대로. 그래서 직접 제시한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잘 구별하세요. 지문에서 성격이 대놓고 들어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지.
46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대화도 나오고요. 내면 서술 드러낼 수도 있고요. 사건의 전말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반전 아닌 반전이 드러나죠. 궁금했던 내용이 마지막에 풀리니까. 다음에 47번. 자, 보기에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고 몇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그 봄방학.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제시가 되겠죠. 이런 걸 개연성 또는 필연성이라고 예고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8번. 구절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보시면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고 현아 스스럼 없는 성격. 그래서 자기가 본 책에서 영화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현아 역시 나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이거 아니에요. 소설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때 받았더라도 그냥 바로 돌려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죠. 이러면 되게 나쁘지. 왜 거절하는데 더 슬프게 하는 거야? 49번. 자, 현아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현아에게만 어울리게 쓴 시들로 만들어져 있었고 당연히 이게 현아만을 위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시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50번.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것도 약간 시점 연결해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서술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내면서 내면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보기에 두 시는요. A는 before, 그 다음에 B는 after.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격들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A하고 B 달라지는 이유는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했는데 A는 B와 달리 써 있죠. 자, 여기 보면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라고 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이건 독백체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거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독백체 두 개 비교하는 거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고 자, 52번. 어,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나는 대학 진학, 출세 등을 세속적 가치 중시하는 아버지와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대립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대립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하죠. 말장난이니까.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네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출판사 자료에서는 이건 너무 많이 가는 해석이니까 틀렸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3번. 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수제품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당연하겠죠. 혼자 이제 현아를 위해서 완벽하게 만든 시집이니까. 저건 정답이 그 틀린 거 찾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에요. 초기 시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수제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떻게 시에 쓰는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그 전에는 약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잠언에다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시의 내용이었는데 오로지 현아만을 위한 연애시로 바뀌게 되었죠. 현아 예찬하는 내용의 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세상을 표현했던 나의 시가 전차적으로 이제 애태우는 감정의 사랑시로 바뀌게 됩니다. 자, 55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사건, 요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출발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에서 마무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56번.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가는 거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신의 직업이었죠. 자신의 직업이 이랬다. 그래서 이제 회사 때려친 거고. 자, 그다음에 57번.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직업. 이건 작가가 되겠네요. 글 쓰는 사람. 동화 작가였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58번.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돌려줄 물건이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호기심 자극할 수 있고요. 잡지사 기자가 원고를 독촉하는 건 뭐 호기심 아니지. 이거 당연한 일이고. 원고를 쓰기를 마치자마자 전화가 온다. 뭐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거 이거 있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죠. 출판사 문제들이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59번.
자, 낯선 여자의 전화를 걸려왔을 때 대화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틀린 거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나와 여자는 모두 다 상대방이 하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자는 다 알고 있죠. 얘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60번. 내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내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속을 산뜻했기 때문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나와 현아는 오랫동안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동안 잊었었지. 5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현아는 나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62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거에 그냥 어휘풀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어 뜻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벼랑간 엉뚱한 일이 생겼다. 그다음에 63번. 여자와 현아에 대한 설명. 여자랑 현아 같은 인물이죠, 지금. 여자, 현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여자는 미지의 인물이고 현아는 추억 속의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인물인데 여자라고 하는 건 현아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고 만났을 때 현아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추억 속의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4번. 자, 이 글에서 답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문이 선생님이 그 타이핑을 치다가 못 쳤는데 지문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 문제가 약간 정확하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이거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문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아이고. 자, 노란 봉투 속에 있는 공책의 정체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 현아의 눈빛이 슬퍼 보였던 이유 요 슬퍼 보였던 이유 요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기는 애매하죠. 근데 사실은 슬퍼 보였던 이유는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자 축축하게 된 젖은 듯한 느낌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는 있어요. 남편 생각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현아의 눈빛이 축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해설은. 그다음에 내가 여자의 약속을 받아들인 이유는 호기심 이런 거 있었기 때문이고 20년 전에 현아의 모습은 나머지 꽤 많이 비슷했다 그대로였다 느낌 얘기했고요. 내가 눈이 오는 아침에 서둘러서 나선 이유는 설렘이라기보다는 궁금했기 때문이죠.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인데 지문이 좀 나와야지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65번. 자, 겨울의 찬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겨울의 찬바람은 더욱더 춥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 가슴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현당한 거 아까 문제랑 계속 반복되죠. 그다음에 66번. 고등학교 시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등학교 시절의 나의 모습은 애들이 다 공부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대학 공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가지고 있겠죠. 고등학교 시절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한 거고 자기가 레벨이 높으니까 자문적이고 현학적이며 이런 걸 쓴 거죠. 그다음에 67번. 현아를 만나기 전에 시에 대한 설명, 나의 생각은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비포. 비포 시들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이건 정답이 5번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레벨이 높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연결해 줘야겠죠. 자, 그다음 현아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시 쓰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현아를 만나기 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한 걸 옳은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내면 서술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9번. 자, 요거는 비포시네요. 또 나왔어요. 비포시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관념적이라는 말 또는 추상적이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번. 현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시의 경향, 현아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세속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세속에 눈이 먼 게 이제 입시 공부 이런 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까랑 똑같네요. 1번이 정답이죠. 그냥 겉으로 친한 사이예요. 친한 완벽한 친구 사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마고 뭐 이런 거 써주면 안 되겠죠. 자, 72번.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점층법에 과장을 섞은 거예요. 점층법과 과장법을 같이 사용한 거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이건 너무 과장됐지. 그래서 72번에는 이제 과장법 이런 거 사용된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3번. 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라고 돼 있죠. 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거지. 자, 왜냐면 그 남편이 이제 자기의 친구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73번에 미안해요. 이거 그거 아니지. 자, 나는 뭔가 단단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라는 건 이거 현아가 이제 말한 거가 이제 의미가 된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그다음에 5번이 정답이고 74번. 이 글에 드러난 현아의 성격, 스스럼 없이 부침성 좋고 친화력 좋죠? 2번이 정답.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괜찮죠? 그 다음에 75번. 현아가 나에게 미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네요. 현아 때문에 재미있는 시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시는 아니지. 자, 그 다음 76번. 자, 이제 현아와 관련되어 있는 시로 바뀌게 되는데 현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시를 쓰게 되냐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걸 쓰게 돼요.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걸로 갖고 현아를 만나고 나서는 현아와 관련되어 있는 걸 쓰게 되겠죠. 구체적인 대사 그냥 현아라고 써도 괜찮겠고요. 자, 77번. 자, 보기의 시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현아와 관련되어 있는 시 이제 애프터 시가 되겠네요. 애프터 시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높임말로 대상에 대한 경외심, 야 현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뭐 우러러보고 이것까지 가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8번. 자,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적절한 내용 찾으면 2번이 정답입니다. 나의 설렘과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자, 그 머리에 쌓인 눈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쭉 가서 시집을 완성해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하겠지? 얘도 나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9번. 보기의 내용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7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갈등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면 내적 갈등이긴 한데 내적 갈등은 해소가 되죠.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79번의 정답은 7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0번. 라고 하는 건 의아한 거지.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건 안도의 한숨. 이거 아니었네 라고 연결해 주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당황했고요. 아니네. 걱정이 해소되는 거예요. 자, 81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이에요. 나는 약간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지.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은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주관은 뚜렷하다. 보통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는 관심이 많은데 나는 대학 진학엔 관심 없어. 그 다음에 아주머니에게 칭찬을 듣는 중에도 이런 점은 변함이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돼. 소신 있고 소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82번.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그리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그러면 요거 맥락 맞춰가지고 정리해보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 되겠죠. 8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으로 가면, 자, 이어진 발자국 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현아와 친구에 대해 오해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현아랑 친구가 혹시 눈싸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해서 질투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아니었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맞고. 그러니까 약간 저울질 하는 거지. 밀당하는 거야. 독자와 그 다음에 작가가. 자, 그 다음에, 현아 어디 갔다 와? 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문제예요. 8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갑작스러운 현아의 출연에 놀라가지고 말을 더듬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 가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이유는 아까 문제랑 똑같죠 지금. 자, 정답은 자신을 맨손 보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런 건 아마 강조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외워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6번.
자, 여기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볼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문제도 나왔었죠.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87번. 자, 여기 문학의 효용이에요. 자, 내가 이런 절망감에 쌓여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위로를 자기에게 받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학습 목표예요. 문학의 효용이랑 연결돼서 알아두시고 88번. 자, 보기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8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현아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 원망은 우리 아니니까. 이건 너무 답이 쉽게 나왔죠? 자, 89번.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신을 미워했던 거라고 미워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현아의 시집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소설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시집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디어 밝혀지면서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니까 결말 부분이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결말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 전에 가는 절정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90번. 자, 여기 관련된 거 공책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회상하는 매개체 되겠죠? 이것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91번.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나에게 이제 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 예, 현아가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의 의미로 나를 미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이 정답이죠.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새롭게 알게 된 거.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이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결혼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얘도 현아를 친구도 현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달해주지 않았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93번.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이거 많이 나오죠, 지금 문제에. 그냥 답만 계속 확인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집의 시들은 오직 현아만 어울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요거 답으로 나오죠. 서술형 나왔고 앞에서도 또 나왔고. 자, 다음 보기인 현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때 받았으면 돌려드렸을 텐데 그때 받았어도 널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굳이 이 말을 하는지.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시집에 대한 나의 성격이에요. 95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특정인에게만 소용이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시집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거는 너를 위한 시집이니까 나도 받을 수 없어. 네가 간직해 라고 얘기한 거고. 자, 96번. 눈길 위에 발자국 찍으며 발길을 뗄 때마다 오빠 하는 소리가 밟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오빠 소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현아가 계속해서 이제 밟히는 거예요. 현아의 추억, 애틋함,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 처리 방식 여운을 남겨주는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97번. 주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한 겁니다. 요거 기호대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맨 처음에 올 장면 체크해 주는 거겠죠? 요거 그러면 가 먼저 온 다음에 라 하고 라 다음에 다. 요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개별되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요거 이제 우리 학습 활동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이니까 같이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8번. 다음 보기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뒤늦게 나에게 시집을 돌려주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의 답변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에게 시집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속마음 체크해 줄 수 있었고 다음 99번. 문학의 효용 또 나왔죠.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을 주는 거니까 9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가 겹치죠.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100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하면 이거 액자식 구성인데 이건 액자식 구성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해 주시고 자, 101번. 보기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재배열했습니다. 두 번째 위치할 거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자, 제일 먼저 내가 현아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니까 나 먼저. 그럼 나는 답이 아니겠죠? 시를 써서 시집을 만들고 친구에게 시집을 전달해 줄 걸 부탁하는 거 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마. 그래서 나다라가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2번. 인상적인 구절 수행활동하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인상적인 구절 찾는 거 맞냐 틀리냐를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일치 찾는 문제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그의 겨울에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는 걸 솔직하게 드러낸 게 아니라 그애잖아, 그애.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좌절하고 아픈 추억이 연결된 거예요. 다음에 103번. 보기의 상황을 드러내는 장치가 아닌 것은 나는 친구에게 부탁한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될 것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방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3번의 요거랑 연결되는 거. 현아의 반응이 없음을 절망하고 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랑 연결되진 않겠네요. 이건 결과지 이거의 원인은 아닙니다. 알 수 있었던 상황 이런 거 정황이랑은 연결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04번. 제목의 의미.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네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의 세상의 삶 그리고 현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담은 시집이다라고 했는데 세상과 삶은 없어요. 현아에 대한 것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5번. 자, 보기의 말을 대신하여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를 체크해 봅시다. 나는 현안의 집에 갔다가 오다가 열병을 앓았다라는 건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 오매불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06번. 자, 친구가 나의 시집을 갖고 물끄러미 내려다본 이유는 자기도 현아 좋아하기 때문이지. 5번이 정답이에요.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자, 그 다음에 107번. 자, 시집 속의 말들은 20해 동안 갇혀 있어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이 시집이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보기에 담긴 의미를 사건의 원인과 결과로 체크해보면 친구도 좋아했기 때문에 현아에게 전달해주지 못했고 버리지도 못해가지고 보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누구도 이 시집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서술상의 특징은 시점이랑 연결하면 1번 정답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자전적인 소설 내용이다. 자, 109번. 자, 고등학교 시절의 나의 성격이에요. 약간 중2병 걸린 애처럼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까랑 똑같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소신, 소심.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0번. 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현아에게 시집을 주러 갈 때 두근두근 설렜다가 한쌍용을 봤을 때 불안했죠.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현아네 집에서 친구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 요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110번은 현아에게 시집을 주러 갔을 때는 설렘, 기대 요거에서 눈이에 찍힌 남녀 한 쌍을 보았을 땐 불안, 초조 그 다음에 그게 어머니의 발적이었구나 알게 되었을 때 안도, 안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심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현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아주머니가 여기 계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머니니까 그 발자국이었구나 라는 걸로 연결해주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역순행적 구성 취하고 있죠. 인과관계 밝혀지고 있죠. 마지막에 앞부분에 다 쏟아버리면 긴장도 떨어지고 재미없어지니까 마지막에 밝힌 것 같아요. 자, 113번. 자, 다음 질문 중에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지문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현재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을까? 작가죠. 현아가 나에게 준 공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 이거 당연히 시집 관련돼가지고 현아에 관련돼 있는 연애시. 그다음에 현아가 20년 동안 지난 후에야 나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 현아는 도대체 20년 동안 지난 다음 나를 찾은 이유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나는 시집을 현아에게 직접 주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한 것일까? 나는 시집을 현아에게 직접 주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 요거는 왜 그랬는지는 안 나오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친구는 왜 현아한테 시집을 전해달라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건 좋아하니까 얘도. 이제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114번. 자, 보기에 나타난 단락과 단락의 의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가하고 나에 나와 있는 단락과 단락 사이의 의미 관계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1번입니다. 가에서 내가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나에선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남편이 죽고 나서 얘기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라고 했더니 그거였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115번. 자, 여기 내가 생각하는 문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완전히 문학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문학은
작가는 독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작가의 손을 떠나면 사실 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독자인 누구 거 소유물이냐면 현악의 소유물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좋죠. 문제 잘 만든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자, 다음에 116번 문제. 자,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거 간단하게 쓸까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에 맞게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글을 써주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책이 자신의 시집임을 깨닫고 과거를 회상하게 만든다. 그죠? 이게 내가 쓴 시집이었구나라고 해서 과거에 상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17번. 자, 다른 시를 이제 끄적거리게 돼요. 그러면 보기에 미추신 부분과 성격이 똑같은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가지고 뭔가를 끼적이게 되는데 그동안 끼적거렸던 시와 다른 시, 연애시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움 이런 거 연결하는 건 황진이의 시조가 딱 좋겠죠. 118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이유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보세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대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드디어 모든 걸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나 미워했죠? 라고 하는 건 현아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적절한 건 5번이 정답. 자, 119번. 나와 현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일방적으로 좋아했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네요. 한쪽이 품고 있는 속마음을 다른 한쪽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20번. 보기에 드러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 봅시다. 내적 갈등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자, 다음에 121번.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 친구가 가졌을 심리를 추론해 봅시다. 요거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달해 줘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한 걸로 추론을 해보면 5번이 정답이에요. 이 친구도 이거 좋아하죠. 그래서 고민했을 거고. 자, 122번. 자, 구절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2번이 정답인데요. 그동안 꺼적거린 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니죠. 그 이전에 썼던 비포 시들이에요. 그동안 이미 썼던 시들이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3번. 자, 수제품 시집에 들어있는 시리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현아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현아에 대한 연애 감정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연애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 서술상의 특징은 여기서는 특별히 뭐 시점이랑 연결돼서만 많이 나오니까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인물의 인상적인 등장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이거는 글의 초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물의 인상적인 등장을 통해서 뜬금없이 걸려오는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그래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만들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죠. 12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원망은 아니겠지. 원망을 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26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데도 나는 가겠다고 했어요. 무엇인가 홀린 거. 왜냐면 궁금증 이런 거 정체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자가 나에게 접근한 의도를 물어보기 위한 건 아니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었고 궁금해서. 자, 다음 127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인물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은 안 나오죠. 이게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소설의 내용은 아니에요. 자, 128번. 나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나는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비포 시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129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은 아니고 그냥 비판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130번. 자, 수제품 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직접 만든 시집이죠. 그리고 다 현아만을 위한 시집이었어요. 그다음에 눈이의 발자국 넷, 이게 이제 의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고조되는 내용이었는데 오해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정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포, 요거는 또 애프터.
그랬을 때 태도가 만난 뒤에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아까 문제 똑같죠. 관념적, 추상적 이런 얘기 써주면 되는 거니까 현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시 내용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를 썼는데 사람들 마른 가슴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했는데 자 현아를 만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태우는 이런 감정들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핵심어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관념적, 추상적 요 말에서 구체적은 누구냐면 현아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33번 자 현아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지문을 좀 확인해 주면 되는데 답에 좀 맞춰가지고 기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살짝 올리면 현아는 남편과 나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나 많이 미워했죠 라고 하는 건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134번 자, 이 글의 감상 내용으로 올바른 거,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5번이 정답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모두 다 현아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독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편의 유품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남편의 연적인 나에게 품은 원한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그치? 원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원한은 본문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6번. 사조상의 특징, 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역순행적 구성 이런 거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137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두 인물이 해오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오해가 풀렸다라고 했는데 해오는 맞아요. 근데 오해가 풀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해오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38번 결말 처리 방식 현아에 대한 말입니다. 자, 단 한 권뿐인 시집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내가 현아에게 주려고 현아만을 위해 쓴 시집이라는 뜻으로 오직 현아만을 위한 맑고 순수한 첫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139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서술자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추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다음 140번.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에 대한 내용,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나의 시작 능력이 시기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시기해서 아니라 좋아해서지. 편화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141번. 자,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현아는 3번이 정답인데 현아는 말을 분명히 끝맺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망설임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현아가 이제 뭔가 망설임을 드러낸 거 아니야. 그때 받았어도 당연히 주지 않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말을 분명히 끝맺지 않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망설임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 그럼 망설임을 나타내면 뭐 어떻게 하겠던 거야. 자, 그 다음에 142번. 내용 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현아는 자신의 시집을 전해주지 않은 남편을 원망했다. 아니지. 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 남자랑 사귀었을 텐데 이런 거 아니잖아. 그때 만났어도 거절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143번. 자, 발상 및 표현이 여기랑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나와 있었죠? 어지러웠다 해가지고 점층과 그다음에 과장법이 사용된 부분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 보면 풀이 억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죠. 덧발리 눕는다, 먼저 일어난다, 덧발리 울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억압하는 바람에 맞서가지고 풀에 강인한 생명력을 나름대로 이게 좀 점층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점층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문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소설의 기본적인 장치들 있죠? 이건 어차피 개념어로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만 판단해주고 시험 전까지만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 있죠. 내용에 다 물어보는 말들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소설은 어떤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 내용 이해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